당장 살려내라고 당장! 당신들 의사 아니야! 살려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는 현실 들어보셨나요? 의료진들의 번아웃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응급실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의사들의 해결책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의사의 실수가 전 세계의 의료계에 돌풍을 일으킨 건데요. 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의료계의 혁명까지 일으켰던 걸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히스로 공항의 밝은 조명이 제 피곤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4시 37분이었고 저는 거의 20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는 또 지연되었습니다. 중요한 의학 컨퍼런스 때문에 가는 길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오직 얼마나 지쳤는지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제 몸은 마치 누군가 제 뼈에 시멘트를 채워넣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에 있는 커피 자판기를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 머릿속은 피곤함으로 흐릿했습니다. 저를 깨우기 위해 강한 음료가 필요했고 가능하다면 정교한 에스프레소였죠. 수년에 걸쳐 저는 동료들이 커피 스노브라고 부르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밀라노와 파리의 유명한 카페에서 나오는 고품질 커피의 복잡한 풍미를 즐겼어요. 그보다 못한 것은 제 세련된 입맛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익숙한 걸 마셔야겠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자판기 옵션을 찡그리며 바라봤어요. 제 손가락은 평소 선택하는 아메리카노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친 상태에서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화면에는 한국식 믹스 커피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망스러운 인스턴트 커피일 거라 예상되는 음료를 받아들였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한국 커피가 그저 제대로 된 유럽 음료의 또 다른 저렴한 모방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도해 본 적도 없이 항상 아시아 음식과 음료를 무시해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판기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김이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고 연한 갈색 액체가 컵을 채웠어요. 저는 실망할 것을 예상하며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컵에서 올라오는 향기는 제가 예상했던 강한 화학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향이었어요. 저는 작게 한 모금 마셨고 놀라서 멈췄습니다.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크리미하고 완벽하게 달콤했으며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커피의 쌉싸름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이었죠. 갑자기 추운 일요일 아침에 할머니의 부엌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제가 진짜 커피를 마시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 따뜻한 우유에 커피를 아주 조금 타서 주곤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한국식 믹스 커피가 어떻게든 저를 시간을 가로질러 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데려갔어요. 저는 제 손에 있는 평범한 종이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무시했던 문화의 이 평범한 음료가 어떻게든 저를 과거와 연결시켰어요. 저는 불편한 공항 의자에 앉아 이 뜻밖의 위안을 양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제 손가락을 통해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모금을 마셨고 이번에는 더 길게 마시며 달콤함과 따뜻함이 저를 채우게 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제 어깨가 풀렸습니다. 응급실 의사로서의 제 직업에서 오는 지속적인 긴장감이 잠시나마 녹아내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이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경험 후 사흘이 지나 저는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의료기기들은 급박하게 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이곳이 제 일상적인 세계였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과의 긴장감이 가득한 곳이었죠. 제임스, 3번 침대 환자 봐주세요. 리사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녀는 저와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헌신적인 간호사였어요. 저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다크서클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시간 근무 중 8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그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차트에 메모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2분 내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것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이것은 응급의학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경험했던 그 뜻밖의 따뜻함의 순간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후 4시에 샌드위치를 먹는 15분짜리 휴식이었지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가장 가까운 한국 마켓으로 걸어갔어요. 그 작은 가게의 선반에는 다양한 색상의 포장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통로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찾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식 믹스 커피 파나요? 인스턴트 종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밝은 색상의 패킷이 있는 선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러 상자를 구매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서 저는 휴게실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기주전자 옆에 커피 패킷을 배치하고 그 근처에 종이컵을 놓았어요. 리사가 짧은 휴식을 위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지친 한숨과 함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믹스 커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번 마셔봐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맘에 들 거예요. 그녀는 작게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서 더 크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식 믹스 커피예요. 공항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인스턴트지만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죠. 우리 팀의 또 다른 의사인 마이클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컵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임스, 언제부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고급 커피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한번 맛보세요. 직원들이 한 명씩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커피 자체에 대한 그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실제로 몇 분 동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근무 중에 저는 리사와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몇 주 동안 본 첫 번째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에밀이라는 이름의 노인 환자의 딸이 걱정스럽고 길 잃은 표정으로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리사는 그녀를 우리의 즉석 커피 타임에 초대했습니다. 에밀리가 따뜻한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자 그녀의 불안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만들어 주시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병원에 가져온 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잠시 멈추는 순간이었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의료 전쟁에서 잠시 쉬어가는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휴게실은 일종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비록 한 번에 3분 정도일지라도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장내과의 톰슨 박사는 제가 커피를 권했을 때 거절했어요. 저는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실래요. 고맙습니다. 그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의료 환경에서 당신의 문화적 실험은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주일 전의 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의 순간들이 우리의 지친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은 실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첫 주가 끝날 무렵 우리 응급실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넘쳤고 업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짧은 커피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할 만한 무언가를 주었어요. 혼돈 속에 작은 따뜻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제가 한독식 믹스 커피를 응급실에 처음 가져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마치 유익한 바이러스처럼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모든 부서마다 작은 믹스 커피 스테이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패킷들은 건물 전체의 휴게실에서 익숙한 광경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병원 관리자인 윌슨 씨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공식적인 커피 모임이 시간을 낭비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릴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 설문조사를 검토한 후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커피 일로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주세요. 어느 날 아침 직원 회의 후에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응급실의 소진율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우리가 본 가장 큰 개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게 커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을 다 담아낼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작지만 중요한 순간들에서 진정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간호사였던 리사는 이제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5분이라는 추가 시간을 가졌어요. 그녀는 복잡한 의료 상황을 쉬운 말로 설명하면서 그들과 믹스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런 작은 친절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임상적 거리두기로 알려졌던 마이클은 이제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커피 휴식 덕분에 환자들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병원 분위기조차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응급 상황들이 우리 문을 통해 들어왔고 같은 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이 여전히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같은 형광등이 여전히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 곳곳에 작은 따뜻함의 공간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서로 연결되며 힘든 업무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인간성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믹스 커피 문화에 대한 소문이 병원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의료 종사자 웰리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 전문가들 앞에 선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웰리스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커피 기계에서 우연히 잘못된 버튼을 누른 의사일 뿐이었어요. 한국식 믹스 커피 자체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설명했어요. 특별한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 말이죠. 우리가 다른 인간을 돌보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발표 후 전국의 병원에서 온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직접 시도해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가 가져온 패킷들을 나눠주며 이상하게도 마치 새로운 믿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커피 문화에 대한 진짜 시험은 겨울 위기 때 찾아왔어요. 특히 위험한 인플루엔자 균주가 런던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응급실은 아픈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우리는 2배로 교대 근무를 했고 병원 침대들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통제된 혼돈이 더 절박한 상황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어두웠던 어느 밤, 우리는 빠르게 제어할 수 없었던 합병증으로 젊은 환자를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고 겨우 19살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감염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외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그의 부모님께 알려야 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저는 익숙한 실패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저는 휴게실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를 구하지 못했다는 압도적인 감정이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믹스 커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마셔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컵을 입술로 가져갔고 처음에는 정말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익숙한 따뜻함이 제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커피가 고통을 지워주거나 우리 환자를 되살려주지는 않았지만 슬픔 주위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요. 모두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10분 후 우리 전체 팀이 휴게실에서 원을 그리며 서 있었어요. 각자 믹스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는 동안 1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디브리핑이나 임상적인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언가였어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이클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에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어요. 리사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을 따라 각 사람이 짧은 생각이나 감정을 나눴습니다. 몇몇은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잃었던 비슷한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공허한 위로를 제공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공유된 경험, 의학의 한계와 우리 케어의 깊이 모두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응급실 병동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압도적인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실은 여전히 아프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전들을 다르게 마주했어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고립된 개인들이 아닌 하나 된 팀으로서요. 그날 밤 저는 개인적인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커피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취약성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처음에 이 어려운 직업을 선택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한국식 믹스 커피를 우연히 발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응급실에서 시작된 것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단순한 의식이 런던의 우리 병원에서 전 세계 의료시설로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의 분주한 응급실에 서서 의료팀이 서로 부드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응급의학 실습을 관찰하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 중이었습니다. 투어 중 짧은 휴식 시간에 안내자가 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전기주전자 옆에 익숙한 다채로운 한국식 믹스 커피 패킷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믹스 커피가 있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아, 이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팀에게는 정말 판도를 바꿔놓은 일이었어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작년 의학 컨퍼런스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저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라고 물었어요. 안내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커피 모먼트라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단지 한 응급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연결되는 짧은 휴식 시간이죠. 직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있어요. 환자 만족도도 올라갔지만 커피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죠. 저는 달콤하고 따뜻한 음료가 담긴 제 컵 뒤로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달 나중에 저는 보스턴, 시애틀, 토론토의 병원들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저는 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믹스 커피 패킷이 있는 작은 공간들과 응급 상황 사이에 직원들이 잠시 모이는 지정된 장소들이었어요. 각 병원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맞게 의식을 적응시켰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의료 폭풍 속에서 잠시 멈추고 연결하고 인간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우리 부서에 향상된 직원 유지율과 감소된 소진 통계에 관한 국민 건강 서비스 NHS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응급실은 다른 곳에서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발표 직전 리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문객이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요. 들어온 여성은 자신을 서울대학교의 의료연구원인 김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흥미로운 추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매우 평범한 한국 음료가 미국과 유럽 전역의 응급실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지를요. 저는 그것을 이 병원까지, 당신에게까지 추적했어요. 저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었어요. 공항 커피 기계에서 잘못된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작은 우연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연결의 도구로 변화시켰는지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믹스커피가 정말 평범한 것으로 어떤 편의점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것이었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맥락이었습니다. 고스트레스 의료 환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은 인간적 필요의 매개체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당신의 모델을 연구해서 한국의 우리 병원들에 다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일주일 후 저는 제 여정이 시작된 같은 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의료 종사자 웰리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초청받아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커피 기계로 다가가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한국식 믹스 커피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달콤한 따뜻함을 마시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한 나라의 음식과 음료를 무시했었죠. 이제 저는 한국 제품이 어떻게 전 세계 의료 환경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우연한 한 모금이 어떻게 저에게 할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했는지 기억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저의 피로함을 뚫고 따뜻한 어린 시절 추억과 저를 연결시켰는지를요. 그 개인적인 순간이 어떻게든 대륙을 넘어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커피는 우리의 임상 환경에서 인간성의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치유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좁은 시각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깊은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지혜와 연결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겸손한 인스턴트 커피 패킷에서도 말이죠. 진정한 여정은 국가 간의 여행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 사이에, 서로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쌓아 올린 장벽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확성기를 통해 안내되었어요. 저는 빈 컵을 버리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단지 제 집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작고 가장 우연한 발견들에서 시작된다는 지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제자리를 찾으면서 저는 처음 믹스 커피를 맛봤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함과 달콤함에 얼마나 놀랐었는지를요. 그것이 어떻게 저를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그 단순한 음료가 저를 세계 반대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런던이 우리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전 세계 응급실에서 의료팀들이 짧은 커피 휴식을 위해 모이며 그들의 힘든 나날 속에서 연결의 순간을 찾고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두 피곤함 속에 우연히 누른 하나의 버튼 때문이었죠.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하며 상승할 때 저는 만약 우리가 세계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초대하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의 마음을 열어둔다면 어떤 다른 삶을 바꾸는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때로는 잘못된 방향 전환이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한 잔의 커피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임스가 공항에서 우연히 누른 버튼 하나가 전 세계 의료진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입견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때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쩌면 그런 작은 우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문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세상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